저는 강하늘이에요. 엄마 대신 오늘 면접 보러 왔어요. 아픈 엄마를 대신해 면접을 보러 온 9살 소녀의 손목에는 낡은 가죽 밴드의 시계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뭐니? 임원들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적인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9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10년 전 실종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면접장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아이가 칠판에 쓴 수식을 보며 백만장자 회장은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은평구 진관동 낡은 5층짜리 아파트의 3층이었습니다. 새벽 5시 도시의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그 작은 공간은 겨울이 지난 지 한참인데도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새벽을 가리키고 있었고 낡은 창문으로는 싸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방 2개가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중 한 방에서 희미하고 거친 기침 소리가 벽을 타고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 아파트에서 사는 9살 소녀 하늘에게는 익숙한 알람 소리와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 기침 소리만 들리면 하늘은 본능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몸이 아픈 엄마 서연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이불을 걷어차고 맨발로 차가운 장판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스미는 냉기에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하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 하늘의 손은 얇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손은 일주일 내내 심해진 엄마의 기침을 달래기 위해 물을 가져다 주었던 익숙한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을 들고 엄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물 있어요.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며칠 밤을 새운 듯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쉰 듯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거의 다 끝났어. 오늘 면접이 정말 중요한데. 서연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난해한 숫자들, 그리고 AI 알고리즘의 효율성 개선 방안을 담은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면접은 그녀에게 지난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고, 천우그룹이라는 거대한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서연은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 자신과 하늘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엄마 옆에 서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9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하늘에게는 숫자와 패턴을 찾아내는 비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맑은 눈빛이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여기 그래프가 이상해요. 이 숫자, 패턴이 계속 커져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틀어졌어요.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미세한 계산 실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흐름을 깬 중대한 오류였습니다. 어머, 정말이네. 우리 하늘이가 어떻게 이걸 찾았지?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딸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수줍게 웃으며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가죽 밴드의 시계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아빠 이준이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패턴이 깨지면 꼭 이유가 있대요. 서연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준은 비록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늘 진실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런 아빠의 가장 좋은 점만 물려받았습니다.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갑작스럽고 맹렬한 복통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통증은 순식간에 그녀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으윽! 서연은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얼굴의 핏기가 사라지며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하늘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이미 정신을 잃은 듯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9살 소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훈련받은 듯 침착하게 하늘은 거실로 뛰어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주소는 은평구 진관동, 낡은 아파트 3층이에요. 하늘은 냉장고 문에 붙여둔 주소 메모를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작은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이 위급한 상황에서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기까지의 15분은 하늘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곧 병원 아저씨들이 와요. 우리 엄마 강한 사람이잖아요. 꼭 이겨내야 해요.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는 대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하늘에게는 아빠의 시계 뒷면에 새겨진 용기라는 두 글자를 실천하는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들것에 서연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동안에도 하늘은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엄마의 검은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면접을 위한 노트북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꼬마야, 같이 병원으로 가자. 구급대원이 하늘을 불렀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서류 가방을 등 뒤에 맨 채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서연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하늘은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새벽의 은평구 진관동 풍경은 불안하고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모두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9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 위로 가족의 운명이 걸린 듯한 중압감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엄마가 간절히 바라던 면접 기회, 그리고 아빠가 늘 강조했던 용기가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필요했습니다. 성심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허공에 대롱거렸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검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꼭 붙잡은 채였습니다. 시선은 오직 중환자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1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늘은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번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하늘은 고개를 들어 무언가를 물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번번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긴장감을 달래기 위해 작은 손가락으로 아빠 이준이 남긴 낡은 시계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아빠가 직접 새긴 용기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글자를 만지며 아빠의 존재를 느끼려 애썼습니다. 이서연님 보호자분 계세요? 갑작스러운 의사의 목소리에 하늘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저요? 저는 딸이에요. 강하늘입니다. 의사의 눈에 잠시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지만 이내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그의 태도에 하늘은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지금 수술을 받으셔야 해.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었거든. 내가 빨리 신고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아주 위험한 상태였는데. 하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방을 더욱 꽉 안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나을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면접이 있거든요. 의사는 하늘의 작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위로했습니다. 수술은 잘 될 거야. 하지만 며칠은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해. 면접은 다음에 봐도 돼. 그때 중환자실 복도에서 침대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수술 준비를 마치고 수술실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늘은 재빨리 엄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서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딸의 얼굴을 보자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하늘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오늘 면접을. 서연이 희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은 눈물을 참고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빨리 나으면 돼요. 면접은 다음에 다시 봐도 되잖아요. 서연은 힘든 호흡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들어봐. 이 면접, 엄마에게 10년 만의 기회야. 천우그룹이라는 정말 큰 회사인데 거기에 가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엄마가 늘 말했잖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을 바꾼다고. 내 아빠도 그런 만남이었어. 아빠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쉬어야 해요. 하늘은 고개를 저으며 엄마를 말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수술실 문으로 가까워지면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아, 엄마 대신 아니야. 그럴 수는 없겠지. 하지만 기억해.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 수술실 문이 닫히고 하늘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가방을 열어 엄마의 서류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 지금 시계는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어보았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 그리고 AI 알고리즘의 효율성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엄마가 고통 속에서도 간절하게 설명해 준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하늘은 엄마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9살 소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그토록 간절했던 기회를 그냥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시도라도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다시 등에 메고 복도 끝에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9살 소녀의 작은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천우그룹 본사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빠가 남긴 용기라는 두 글자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간절한 꿈을 위해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난관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심병원을 나선 하늘은 택시를 잡아 천우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크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가 말했던 용기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에서 강하게 맴돌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꼬마 숙녀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꼬마 아가씨, 정말 천우그룹 본사가 맞니? 네, 맞아요. 엄마가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갑자기 아파서 제가 대신 가는 거예요.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 본사까지의 택시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했던 하늘은 엄마가 준 돈 봉투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요금은 2만 원을 넘지 않았고 그녀는 안도하며 거스름 돈을 받았습니다. 천우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숨을 들이켜야 했습니다. 유리로 지어진 거대한 빌딩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가방을 등에 맨 채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회전문은 9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회전문은 한 바퀴 돌다가 중간에 멈춰 섰고 뒤에서 기다리던 직장인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가 왜 여기 있어? 그때 경비원이 다가와 회전문을 부드럽게 밀어주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의 로비는 하늘이 이제껏 보았던 모든 공간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9살 아이가 커다란 가방을 메고 나타난 것은 분명 이상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면접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 이서연 씨가 10시에 면접이 있는데 엄마가 병원에 계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여직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린이가 면접을 대신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직원이 상부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는 동안 하늘은 로비 한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아빠의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용기는 무서울 때 더 필요한 거라고 했어. 하늘은 작은 목소리로 아빠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정윤재 전무였습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로 향하다가 하늘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윤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하늘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내 엄마가 이서연 씨니? 네, 맞아요. 엄마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아파서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어요. 윤재는 잠시 하늘을 응시하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하고 오겠습니다. 아이를 대기실로 안내해 주세요. 하늘이 안내된 대기실의 가죽 소파는 그녀에게 너무 컸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공중에 대롱거렸고 무거운 가방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면접까지 15분이 남았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노트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리고 화면을 켰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고 그녀는 어젯밤 엄마가 설명해 준 내용을 떠올리며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AI 알고리즘의 효율성 개선 방안. 하늘은 작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5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아까 만났던 정윤재 전무가 있었고 그 뒤로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백발의 노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보낸 아이라고 했나요? 중년의 여성 임원 권지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늘은 소파에서 내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강하늘이에요. 엄마가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어서 어린이가 면접을 대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남자 임원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이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자. 어차피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강 회장의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짓에는 엄마의 꿈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면접은 9살 소녀의 용기가 시험받는 무대였습니다. 하늘은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의 큰 화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윤재 전무가 그녀를 도와 케이블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늘에게 격려의 작은 미소를 보내며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하늘은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 구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엄마에게 들었던 대로 또 그녀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이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30% 빠릅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은 화면의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프의 패턴이 어제 아침에 엄마와 함께 보았던 것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상해요. 하늘이 중얼거렸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아가, 긴장했니? 하늘은 그 말을 무시하고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숫자들은 일정한 규칙으로 계속 증가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패턴이 깨져요. 2, 5, 8, 12건 숫자들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가야 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등차 수열처럼 배열되어 있어요. 강태산 회장은 의자에서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에 처음으로 관심이 어렸습니다. 9살 소녀의 입에서 피보나치 수열과 등차 수열이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문제인데?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아빠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고칠 수 있어요. 아빠가 큰 문제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면 패턴이 보인다고 했거든요. 하늘은 마커를 집어들고 옆에 화이트보드로 향했습니다. 키가 작아 까치발을 들어야 했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집중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단순한 블록들로 나누어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이 부분만 피보나치 수열 대신에 단순한 등차 수열로 바꿔주면 하늘이 계산을 하는 동안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임원들은 9살 아이가 대학원 수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 회장의 시선이 하늘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죽 밴드의 시계가 보였습니다. 그 시계의 디자인은 강 회장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조각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시계, 강 회장이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난 거니? 하늘은 계산을 멈추고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거예요. 1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매일 차고 있어요. 아빠가 늘 시간은 소중하다고 했거든요. 강 회장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몸을 더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뭐니?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임원들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적인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은 조금 망설이다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희준이요. 엄마는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늘 말해요. 그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 회장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져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의 시선은 하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10년간 잊으려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강 회장은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 9살 소녀 강하늘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10년 전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곁을 떠났다가 실종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면접장은 단순한 채용의 장소가 아니라 10년간 숨겨져 왔던 운명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무대였습니다. 이 놀라운 만남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었습니다. 강희준,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10년 동안 짓눌러왔던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정윤재 전무가 회장의 상태를 직감하고 재빨리 강 회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하늘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려둔 알고리즘 그림은 그 뒤에 남겨졌고 그녀의 작은 손은 마커를 꽉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우리 아빠를 아세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그는 눈에 맺힌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하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하고 절절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강희준이란 말이니? 권지영 재무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감정적인 동요를 경계했습니다. 회장님, 면접 중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권위 있는 제스처에 임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엄마 서연이 보여주었던 아빠의 오래된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네, 맞아요. 1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지만요. 강 회장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그의 어깨가 가볍게 떨리는 것을 하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고통의 10년이 사실은 아들의 흔적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다는 충격과 맞물리며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를 내보내고 정식 면접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남자 임원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이 아이와 더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모두 나가주시오. 임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정윤재 전무는 나가기 전에 하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격려와 함께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회의실에는 강 회장과 하늘 단둘만 남았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하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9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아, 내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니?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미국에서 살았대요. 엄마를 성심병원에서 만났고요. 아빠가 다쳐서 병원에 있을 때 엄마가 간호사였대요.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 언제, 어디서?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가 기억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만. 하늘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윤재 전무가 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 어머니의 수술이 끝났다고. 강 회장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자. 하늘아, 같이 가자. 내 엄마를 만나봐야겠다. 강 회장은 복도에 서 있는 임원들을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찾아온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일지도 모른다. 그 한마디에 복도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놀란 눈으로 강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손녀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9살 소녀의 작은 세계가 재벌 그룹 회장과의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준이 살아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아들의 흔적을 품은 손녀의 존재는 강 회장에게 10년 만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천우그룹 본사를 빠져나온 검은 승용차는 성심병원을 향해 빠르게 달렸습니다. 뒷좌석에는 강태산 회장과 강하늘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는 정윤재 전무가 긴장된 표정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팽팽했지만 강 회장의 가슴속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아들의 흔적으로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의 존재는 9살 소녀에게 너무나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하늘을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은 10년 전 아버지의 곁을 떠나갔던 아들 이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빼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각도로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깊은 생각에 잠길 때 아랫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까지도 이준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늘아,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혹시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었니? 하늘이 놀란 듯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친 것 같다고.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정 전무가 백미러로 회장의 모습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아드님과 닮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아, 성민아. 이준이가 살아있었다니.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하늘은 두 어른의 대화를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손으로 아빠의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강 회장은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 회장은 그 호칭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니다. 괜찮아. 강 회장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자. 내 엄마를 만나야겠다. 병실 문 앞에서 하늘이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요. 엄마가 놀라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고 사려 깊은 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정전무와 함께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병실 안에서 이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딸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아,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저 면접 갔다 왔어요. 하늘이 엄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하늘은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천우그룹 회장이 아빠의 이름을 듣고 놀랐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손녀라고 했다는 것까지.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이준 씨는 평범한 사람이었어. 부모님도 안 계시다고 했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강 회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하늘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보이는 그 진지한 눈빛이 바로 이 사람에게서 온 것임을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 씨의 아버지십니까?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이준 씨는 아버지와의 갈등 후 미국으로 갔었나 봐요. 그리고 10년 전 캘리포니아 산불 사고로 병원에 실려온 기억상실 환자였어요. 제가 그곳 세인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6개월 동안 이름도 모른 채 간호했던 그 남자가 바로 회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기억을 잃었었지만 한편 병실 문밖 대기실에서는 정윤재 전무가 태블릿과 오래된 서류 파일을 들고 10년 전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아들이 미국에 머물던 시기 캘리포니아 산불 실종 보고서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색 중단 결정, 그리고 미국 병원들의 환자 기록 요청 공문. 모든 답변이 해당 없음이었지만 미국 현지의 세인트 병원. 답변만 유독 3주나 늦게 도착했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정 전무는 즉시 미국 조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3월 15일 신원 미상 남성 환자 머리 외상으로 인한 기억 상실 6개월간 치료 후 기억 되찾음 강희준이라고 밝히고 연락처 없이 퇴원 담당 간호사가 이서연이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준은 살아있었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에 대한 죄책감과 트라우마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아빠 이준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뭐하고 계세요? 옛날 이야기를 찾고 있었단다. 내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단지 때로는 너무 착해서 남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단다. 정전무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때 천우그룹의 본사에서는 권지영 재무이사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회장님께서 갑자기 나타난 손녀를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만약 그 아이가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되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권지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야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주들과 시장의 불안감을 이용해 강 회장을 압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상속자의 등장이라는 프레임으로요. 가족의 재회라는 감동적인 순간과 동시에 천우그룹 내부에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차가운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하늘은 할아버지 강태산 회장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서연이 오늘 퇴원하기로 되어 있어. 강 회장과 함께 병원에 가기 전 잠시 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침 뉴스에서 천우그룹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천우그룹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후계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회사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CCTV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천우그룹 강태산 회장이 최근 9살 여자아이를 손녀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등장 시기와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급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잡아 텔레비전을 끄려 했지만 하늘이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저게 다 뭐예요? 왜 이런 뉴스가 나와요? 걱정하지 마, 하늘아.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강 회장이 하늘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윤재 전무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러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주요 일간지가 일제히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우그룹 경영권 승계 혼란, 검증되지 않은 상속자의 등장, 주주들의 우려 커져. 하늘은 신문을 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제가 나쁜 아이인가요? 강 회장은 하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넌 할아버지의 소중한 손녀야. 이건 나쁜 어른들이 하는 짓이란다. 정 전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통화 후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15%나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권지영 이사의 지심을 직감했지만 지금은 하늘을 먼저 지켜야 했습니다. 병원을 향하는 차 안에서 하늘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사라지고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이 뉴스를 보면 어떡해요? 엄마는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강 회장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입구는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강 회장에게 들이밀어졌습니다. 강 회장님, 갑작스러운 상속자 인정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주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의 신원이 확실한 겁니까? 하늘은 플래시 세례에 겁을 먹고 할아버지 뒤에 숨었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하늘을 보호하며 기자들을 밀치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에서 서연은 이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가득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내 책임이요.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기자들이 병원 로비까지 들어와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엄마 침대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 오면 안 됐나 봐요.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복 중인 몸으로는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정 전무가 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권지영 이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회사와 가족,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늘아, 엄마랑 잠시 있어줄래? 할아버지가 잠깐 다녀올게. 하늘은 불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이 나간 후 서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수술 부위에 합병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밤 10시, 하늘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작은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아빠의 시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사의 긴급 이사회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하늘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 전무가 걸어왔습니다. 이사회에서 권지영 측의 공격이 거세져 일부 이사들이 강 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늘아, 혼자 있어서 무섭지 않니? 정 전무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곁에 있어야 해요. 제가 없으면 엄마가 더 아플 것 같아요. 정 전무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미리 써준 메모였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만약 더 아프게 되면 이 주소로 가렴. 엄마의 친구 집이야.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혹시 모른다면서 줬어요. 하지만 전 안 갈 거예요.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한편 천우그룹 이사회실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권지영은 주가 하락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강 회장을 몰아붙였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회사에 운명이 걸린 순간입니다. 그때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 합니다. 강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권지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강 회장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중환자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늘을 발견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할아버지 회사에 안 갈게요.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될게요. 제발. 강 회장은 눈물이 맺힌 채 하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 돌아보자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위험하대요. 강 회장은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손녀의 작은 몸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 강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빛이 성심병원 대기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강하늘은 할아버지 강태산 회장 옆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꿈속에서 아빠 이준이 시계를 가리키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5시.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계 뒷면이 살짝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시계 뒷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작은 홈에 손톱을 넣어 살짝 들어 올리자 낡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게 접힌 종이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빠 이준과 지금의 할아버지 강태산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빠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돌아갈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요. 단지 제 길을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언젠가 아버지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만약 제게 아이가 생긴다면 꼭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이준 올림.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아빠가 할아버지께 전하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10년간 시계 속에 숨겨져 있던 아들의 진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늘이 강 회장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강 회장이 눈을 뜨자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쓴 편지예요. 시계 안에 있었어요. 강 회장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준의 글씨를 보자마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며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준아, 내가 날 원망하지 않았구나. 강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10년의 죄책감과 오해가 단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윤재 전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회장님, 미국에서 새로운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정 전무가 내민 서류에는 이준이 세인트 병원에서 퇴원할 때 작성한 서류의 복사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준에 잡힐 서명과 함께 언젠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 가족을 만들고 당당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2개의 증거를 손에 들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이준이가 내 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늘이가 내 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권지영 그 여자의 음모를 끝낼 수 있어. 할아버지, 이제 나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손녀를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반격할 차례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함께 싸우는 거야.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이서현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면회가 가능합니다. 하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약하게 남아 미소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딸을 보자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천우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무대 위로 강 회장이 올라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아들 강희준과 제 손녀 강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 회장은 이준이 시계에 숨겨둔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강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그가 남긴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권지영 이사가 몇몇 임원들과 함께 강당 뒤쪽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회사 경영과는 별개입니다. 강 회장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 권지영이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린 증거,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이 떴습니다. 권 이사, 당신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9살 아이를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회사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은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강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강하늘입니다. 9살이에요. 어른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가족은 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늘의 순수한 말에 강당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기자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정 전무가 성심병원 직원들의 증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준과 서연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하늘이 태어났을 때 이준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아는 기업,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준비되면 정정당당하게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권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3개월 후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벚꽃이 만개했고 잔디밭 위에는 돗자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과 이서현, 강하늘, 그리고 정윤재 전무까지 모두 함께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서현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천우그룹 국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김밥 하나 더 주세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김밥을 집어주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강 회장은 손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뜻한 할아버지의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아,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가족에 대해 발표한다고 했지? 정 전무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용기 있는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난 이야기요. 그리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이야기도요. 하늘은 가방에서 직접 만든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강 회장과 서연, 하늘, 그리고 정 전무까지 모두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강 회장은 액자를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할아버지 회장실에 놓아도 되겠니? 그럼요. 회사 사람들도 우리 가족 보여주세요. 강 회장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준아, 내가 남긴 선물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다. 그는 하늘과 서연의 손을 양쪽으로 잡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들은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회사 가도 돼요? 이번엔 재무팀 아저씨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숫자 계산하는 거 재밌어 보여요. 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도 좋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났고 엄마는 건강해졌으며
새로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응. 엄마는 정말 행복해. 하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하고도 특별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